미술학원이나 교습소 창업을 준비 중이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 5단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먼저 알고 시작하셔도 창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학원까지 직접 모든 단계를 밟아봤고요. 지금은 여러 지역 원장님들의 교육원 창업 과정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여러 원장님들의 창업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각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을 때 바로 계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인테리어와 교육청 확인 중 뭘 먼저 해야 하는지, 3월 오픈을 생각한다면 원생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은 단순히 5단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창업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까지 하나씩 같이 알려드릴게요. 메모하면서 준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술만 파는 김정화 원장입니다. 대부분 창업 준비의 시작을 장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장소 선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미술학원을 할 건지부터 정해보세요. 내가 유아를 중심으로 할 건지, 초등을 중심으로 할 건지, 어떤 수업을 할 건지, 한 타임에 몇 명을 받을 건지, 이게 먼저 정해져야 필요한 평수도 나오고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원비나 모집 방법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창업 준비하는 원장님들께 이 질문도 꼭 드리고 있는데요. 근처에 미술학원이 꽤 많은데 학부모님들은 왜 원장님 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누구에게 어떤 미술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 이 정도는 정하고 자리를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게 정해졌을 때 그거에 맞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좋은 자리를 볼 때 새 건물인지 예쁜 건물인지보다 내가 가르칠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보고 학교 알림이에서 실제 학생 수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꼭 직접 가봅니다. 아이들은 어느 길로 다니는지, 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유치원 차량은 어디에 아이들을 내려주는지. 실제로 저희 부산교육원은 유치원 차량 하차 지점이 바로 원 앞이었어요. 이런 건 지도만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직접 발품을 팔아야지. 그리고 미술학원은 지나가다가 여기 미술학원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오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싼 1층이나 역세권보다는 아이들이 오가기 편한지, 간판은 잘 보이는지, 그 임대료를 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설 기준은 맞는지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미술은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저는 꼭 수도 배관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제 지인 중에 수도 없는 상가에서 시작해서 수업 때마다 물을 받아놓고 쓰느라 고생한 분도 실제 있었거든요. 영어나 수학 교습소로 사용했던 자리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리 고르는 거 따로 이야기할 게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세 번째는 돈 계획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미술학원 차리려면 얼마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창업 비용을 한 금액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비용을 나눠서 봐요. 계약에 들어가는 돈, 인테리어와 시설비, 가구와 초기 재료비, 그리고 홍보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픈 후 운영할 돈입니다. 이 돈을 꼭 남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내 공간을 만들면 예쁘게 다 해놓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그런데 가진 돈을 공간에다가 다 써버리면 막상 오픈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운영할 때 여유가 없어집니다. 돈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특히 미술은 재료비도 계속 매월 들어가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딱 필요한 인원수만큼만 책상을 샀었어요. 아이들이 모이면 하나 사고 또 모이면 하나 사고, 처음부터 모든 걸 완성해 놓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를 남겨놓고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창업하면서 어디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따로 자세하게 공개한 영상이 있어요. 창업 비용이 조금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연결해 둘 테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네 번째는 인테리어와 행정입니다. 둘 다 너무 어렵게 들리는 단어들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순서 하나 때문에 돈이 2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공사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등록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상담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벽부터 세웠는데 나중에 수업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공사 전에 도면을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냉난방기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이거는 배관 위치부터를 이렇게 벽을 뚫어서 잡아야 해요. 천장 마감까지 다 끝내놓고 설치하면 해놓은 걸 다시 다 뜯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 인테리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수납이에요. 미술은 자잘한 재료가 정말 많아서 문이 닫히는 수납장은 충분히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쪽 면이 다 문 닫히는 수납장이거든요. 저는 벽도 너무 많이 이렇게 꽉꽉 채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 작품이 들어갈 자리를 많이 비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예쁘게 장식된 벽지나 인테리어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작품을 하는구나, 이런 작업들을 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설명이 되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교육청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과 보험 등 오픈에 필요한 행정을 마무리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보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고 많이 보셨던 내용이라 설명란에 같이 연결해 둘게요. 그리고 교육청 기준은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만 믿지 마시고 오픈할 때 꼭 다시 확인하세요. 저도 새로운 교육원을 준비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정리하면 공사 전에 확인하고 공사하고 교육청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과 필요한 행정을 마무리한다. 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은 오픈 준비입니다. 여기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픈 날짜보다 모집을 시작할 날짜부터 정하세요. 예를 들자면 3월 신학기가 나는 오픈 목표인데 3월부터 홍보를 시작하면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은 이미 그 전에 어디를 보낼지 알아보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기가 만약 목표라면 겨울방학부터 상담이나 체험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거꾸로 준비해야 합니다. 간판, 인터넷, 결제 시스템, 상담 준비도 이 날에 맞추고요. 홍보도 문을 다 열어놓고 저 미술학원 오픈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사할 때부터 여기에 어떤 미술학원이 생기는지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커밍 순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미술학원인지 알리려면 알릴 만한 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순서대로만 하면 학원 문, 교습소 문을 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원장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가 돼요. 원장님, 그런데 요즘 미술학원 정말 많잖아요. 제가 새로 시작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시작하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올까? 이걸로 원생이 모집이 될까? 다른 미술학원하고 나는 뭐가 달라야 하지?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알아보고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도 찾아보게 됩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니까요.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 우리 원이 왜 다른지 그 특별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인가? 저도 집에서 학원으로 나올 때 이 고민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소통형 아동 미술, 마라다 미술이었는데요. 제가 만든 수업은 아이에게 주제를 알려주고 바로 그림부터 그리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지도라는 워크지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꺼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직접 선택을 하고 그 생각을 자기 작품으로 시각화해서 표현합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아이가 직접 제목을 짓고요.
마지막에는 아트 스피치라는 발표를 통해 자기 작품을 자기 말로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작품 표현, 제목, 아트 스피치. 이게 마라다 미술의 기본 수업 구조입니다. 잘 그리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선택하고 표현하고 말까지 하는 경험을 미술 수업 안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이번 주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번 수업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수업의 과정까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미술학원이 많은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수업은 저 혼자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수업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직접 배워서 실제로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매월 커리큘럼이 나오고 생각지도와 수업 자료가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도록 발문 자료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원을 시작하면 수업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할지,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할지, 교육원을 운영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다 미술은 수업 프로그램만 전달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 세미나와 원생 모집을 위한 마케팅 자료, 실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 지역 원장님들의 창업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픈할 때까지만이 아니라 오픈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까지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처음부터 수업도 모집도 운영도 전부 혼자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기 교육을 가지고 자기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마라다 미술이 함께하는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5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미술학원을 할지 정하기. 두 번째, 내가 가르칠 아이들이 있는 자리 찾기. 세 번째, 돈 계획하기. 네 번째, 인테리어와 행정을 순서대로 준비하기. 다섯 번째, 오픈보다 먼저 모집을 준비하기. 이 5단계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고 아이들이 모이면서 하나씩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로 다른 미술학원과 경쟁하지? 내가 투자해서 시작해도 경쟁력이 될까? 경쟁력이 있을까? 이 고민까지 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교육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선택받을 것인지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형 아동 미술이 내가 찾던 방향인지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에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세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외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학원 창업 순서 체크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술만 파는 김정화 원장이었습니다.